연금술사 2부. 영국인이 청년을 붙잡고 흔들었다. 어서 저 아가씨에게 물어봐. 산티아고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또다시 웃었다. 그도 미소를 보냈다. 이름이 뭐죠? 파티마라고 해요. 눈길을 떨구며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살던 곳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있었지요. 예언자의 따님 이름이지요. 우리 병사들이 그곳까지 그 이름을 퍼뜨렸군요. 아름다운 아가씨는 전사들에 대해 자랑스레 말했다. 영국인이 옆에서 다그치자 산티아고는 그제서야 병을 치유해 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는 사막의 진리들과도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파티마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진리란 선과 악의 정령들이었다. 그녀는 남쪽을 가리키며 그 이상한 사람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사라졌다. 영국인 역시 연금술사를 찾아 그곳을 떠났다. 산티아고는 오래도록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타리파에 있던 어느 날 동쪽에서 불어온 레반터가 그의 얼굴에 그녀의 향기를 남겨놓았던 것도 같았다. 그녀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리라는 것 또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산티아고는 그 처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우물가로 갔다. 그런데 영국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산티아고는 깜짝 놀랐다. 영국인은 사막을 응시하고 있었다. 밤새 자네를 기다렸어. 그는 첫별이 뜰 때 나타났지. 이제껏 당신을 찾아다녔노라고 말했지. 그러자 그가 납을 금으로 변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더군.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라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직접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게 다였어. 산티아고는 잠자코 있었다. 가엾은 영국인은 자신도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듣기 위해 그 먼 길을 여행한 셈이었다. 산티아고는 자기 역시 늙은 왕에게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럴 참이었어.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야지. 영국인이 자리를 뜨고 얼마 안 되어 파티마가 나타났다. 그녀는 물 항아리를 채웠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없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산티아고는 단숨에 말했다. 그녀는 물항아리를 엎지르고 말았다. 여기서 매일 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피라미드 가까이 어딘가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사막을 건너왔어요. 전쟁은 내게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축복입니다. 전쟁이 나를 여기 그대 곁에 묶어두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겠지요. 그녀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의 야자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양치기였으며 언제든 다시 양치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에게는 보물보다 파티마가 더 소중했다. 용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보물을 찾으러 가지요.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사막의 여자들은 자신들의 용사를 자랑스러워한답니다. 그녀는 물항아리를 다시 채우고는 우물가를 떠났다. 그날 이후 산티아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파티마를 만나러 우물가로 갔다. 그는 그녀에게 양치기 시절, 늙은 왕과의 만남, 크리스털 가게 얘기 등 자신의 지난 삶을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그녀와 함께 보내는 얼마간을 제외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그에게 끔찍이도 길기만 했다. 오아시스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인솔자가 회의를 소집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여행을 계속할 수도 없소. 어쩌면 전쟁은 훨씬 오래 계속될지도 모르겠소.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오. 양 진영 모두 강하고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버티고 있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오.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이런 류의 전쟁은 오래 가게 마련이오. 알라신이 양편을 모두 돌봐준다는 얘기오. 사람들은 흩어져 돌아갔다. 그날 오후 산티아고는 파티마를 만나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났던 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엔 만물의 정기와 만물의 언어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를 당신의 일부분으로 느끼게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야자나무 잎을 스치는 바람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물가에서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내 과거, 내가 지켜야 하는 전통, 사막의 남자들이 기대하는 여자들의 몸가짐 같은 건 잊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막이 내게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꿈꿔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선물을 받았지요. 바로 당신이에요. 산티아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파티마의 손은 물항아리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당신도 당신의 꿈, 늙은 왕과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지요. 당신은 표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을 내게 데려다 준 것이 바로 그 표지들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 꿈의 일부이고 당신이 자주 얘기하는 자아의 신화의 일부이기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여행을 계속 가길 원해요. 당신이 찾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만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떠나야 한다면 당신의 신화를 향해 떠나세요. 사막의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 변하지만 사막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사막과 같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내며 파티마가 말했다. 마크툼, 내가 만일 당신 신화의 일부라면 언젠가 당신은 내게 돌아올 거예요. 파티마와 헤어진 뒤 그는 슬픔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결혼한 양치기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초원을 떠돌아야 하는 이유를 아내에게 납득시키는데 하나같이 애를 먹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 그는 그 모든 것을 파티마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의연했다. 사막은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데려가 놓고는 좀채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도 알고 있고 웬만큼 익숙해져 있는 사실이지요. 떠나간 남자들은 비를 뿌리지 않고 지나가는 구름 속에도 있고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짐승들 속에도 있고 땅속에서 샘솟는 풍요로운 물줄기 속에도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의 일부분이며 마침내 만물의 정기로 변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되돌아오기도 하지요. 그러면 다른 여자들도 언젠가는 자신이 기다리는 남자도 돌아오리라는 기대로 함께 행복해해요. 전에 그런 여자들을 보면 그들의 행복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게도 기다릴 누군가가 생겼어요. 나는 사막의 여자이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내 남자 역시 모래 언덕을 움직이는 바람처럼 자유로이 길을 가길 원해요. 구름 속에서 짐승들에게서 샘줄기 속에서 내 남자를 볼 수 있길 원해요. 파티마의 말은 청년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청년은 영국인을 만나러 갔다. 그에게 파티마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청년은 영국인이 천막 옆에 조그마한 고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놀랐다. 투명한 플라스크가 올려져 있는 이상한 모양의 고로였다. 영국인은 장작으로 불을 지피고는 사막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은 책에 푹 빠져 있을 때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듯했다. 이것이 작업의 첫 번째 단계야. 불순물이 섞인 유황을 분리해내야지.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야말로 이제껏 위대한 업을 시도해 보려던 내 의지를 꺾었던 주범이지. 이미 10년 전에 시작할 수 있었을 일을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어. 하지만 난 이 일을 위해 20년을 기다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해. 영국인은 불을 지피는 틈틈이 사막을 바라다 보았다. 청년은 사막이 석양에 물들어 장밋빛으로 변할 때까지 그의 곁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때 청년은 사막 저 아래로 가서 침묵이 자신의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걷잡을 수 없는 욕구를 느꼈다. 그는 오아시스의 야자수들이 시야에 잡힐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참 동안 정처 없이 사막을 걸었다. 바람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발길을 채는 돌들을 느끼기도 했다. 이따금씩 만나는 소라 껍질들은 먼 옛날 그 사막이 광활한 바다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아 눈앞에 펼쳐진 지평선이 걸어오는 최면에 몸을 내맡겼다. 소유의 개념과는 별개인 사랑이란 정말 무엇일까? 그로서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파티마는 사막의 여인이었다. 그에게 그것을 납득시켜줄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사막이었다. 그렇게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무언가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 높이 매 한 쌍이 날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두 마리 매와 그들이 하늘을 날며 그리는 형상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분명 흐트러진 선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새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소유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사막이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몰랐다. 그는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그가 잠들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는 잠들고 싶었다. 나는 지금 만물의 언어 속으로 스며들고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매들의 비행까지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 사랑을 할 땐 모든 사물들이 한층 더 의미를 갖게 되지. 갑자기 매 한 마리가 먹잇감을 발견했는지 급 강화했다. 바로 그 순간 청년은 짧고도 갑작스런 어떤 환상을 보았다. 군대가 칼을 빼들고 오아시스로 쳐들어가는 광경이었다. 환상은 곧 사라졌지만 그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난 다음이었다. 신구루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더러는 직접 보기도 했었다. 신기루란 소망하는 것들이 사막의 모래 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군대가 오아시스로 쳐들어가는 광경을 소망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산티아고는 환상을 잊고 혼자만의 생각 속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장밋빛 황토 사막과 돌들의 마음을 집중해 보려 했다. 하지만 심장 속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언제나 표지들을 따라가게. 늙은 왕은 이렇게 말했었다. 청년은 조금 전에 보았던 환상을 떠올리고는 그것이 머지않아 실현되리라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을 옥죄고 있던 번민을 힘껏 떨쳐내고 일어나 야자나무 숲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또 한 번 그는 만물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사막이 안전지대요 오아시스가 위험한 곳이었다. 낙타몰이꾼은 야자나무 발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산티아고가 모래 언덕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곧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어떤 영상을 보았거든요. 청년이 말했다. 사막은 사람의 마음을 환상으로 가득 채우는 법이지. 낙타몰이꾼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청년은 자기가 본 매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매들의 비행을 관찰하다가 돌연 만물의 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낙타몰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산티아고가 하는 말을 이해했다. 대지는 갖가지 표정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든 알려줄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책을 아무렇게나 펼쳐도 사람의 손을 들여다보거나 새들의 비행을 바라볼 때도 카드놀이를 할 때도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의미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물들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며 만물의 전기를 꿰뚫어 보는 방법을 발견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다. 사막에는 만물의 전기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미천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자와 늙은이들은 점쟁이로 불리는 그들을 어려워했다. 전사들 역시 거의 그들의 말을 들으러 가지 않았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면서 전장으로 나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전사들은 싸움이 주는 쾌감과 미지의 것에서 오는 감동을 더 좋아했다. 미래는 알라신에 의해 정해져 있었고 어떻게 정해져 있든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전사들은 오직 현재만을 살았다. 현재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수많은 것들, 즉 어디서 적의 창이 날아들고 자신의 말은 어디에 있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낙타몰이꾼은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점쟁이들을 찾아갔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진실을 말했고 또 많은 이가 거짓을 말했다. 언젠가 한 번은 가장 연로한 점쟁이가 왜 그토록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지 낙타몰이꾼에게 물었다. 일이 닥쳤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죠. 낙타몰이꾼은 덧붙였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없겠구먼. 글쎄요, 저는 다만 미래를 알고 싶을 뿐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할 수 있겠지요. 만일 그게 좋은 일이라면 아주 즐거운 놀라움이 될 게야.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걸로 고통을 받을 테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미래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점쟁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는 산가지가 들어있는 통을 던져 땅에 떨어진 모양으로 점을 치는 산통점의 달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산가지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헝겊으로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일로 먹고 살지. 나는 산가지들의 이치를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네. 그곳에서는 과거를 읽을 수 있고 이미 잊혀진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여기 현재에 있는 표지들을 이해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내게 점을 치러 올 때 그건 내가 미래를 읽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야. 미래는 신께 속한 것이니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럼 나 어떻게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까? 그건 현재의 표지들 덕분이지. 비밀은 바로 현재에 있네.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를 더욱 나아지게 할 수 있지. 현재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날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것이고 미래를 읽고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네.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 영겁의 세월이 깃들여 있다네. 신이 미래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그 특별한 사정이란 게 무언지 낙타 몰입꾼은 궁금했다. 신께서 미래를 보여주실 때라네. 신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미래를 잘 보여주시지 않아. 한 가지 예외란 바로 미래가 바뀌도록 기록되어 있을 때를 말하지. 늙은 점쟁이가 말했다. 신께서는 저 청년에게 미래의 일부를 보여주셨어. 그건 청년을 당신의 증인으로 삼길 원하셨기 때문이야. 낙타몰이꾼은 생각했다. 부족장들에게 가서 전사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말해요. 낙타몰이꾼이 산티아고에게 말했다. 그들은 내 말을 비웃을 겁니다. 그들은 사막의 남자들이요. 사막의 남자들이란 표지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그렇다면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장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만일 알라신께서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누군가가 얘기해 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 그런 일은 전에도 수없이 있었소. 그리고 오늘은 그 사자가 바로 당신이요. 청년은 파티마를 생각했다. 그리고 부족장들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사막의 전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 한가운데 세워진 커다란 천막 입구에서 보초들에게 말했다. 부족장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초는 아무 대꾸도 없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보초는 흰색과 황금색 옷을 걸친 젊은 아랍인과 함께 나왔다. 산티아고는 자신이 본 것을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했다. 젊은 아랍인은 청년에게 잠시 기다리라며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어갔다. 많은 전사들과 상인들이 그곳을 드나들었다. 모닥불들도 하나둘씩 꺼져가고 오아시스는 사막과도 같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오직 그 커다란 천막만 불이 밝혀져 있었다. 산티아고는 줄곧 파티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파티마와 나누었던 대화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마침내 보초가 그를 천막 안으로 들여보냈다. 놀랍게도 천막 안은 말할 수 없이 황홀했다. 사막 한복판에 이런 천막이 존재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바닥에는 이제껏 그가 밟아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탄자가 깔려있고 천장에는 금으로 세공된 샹들리에가 촛불을 환하게 밝히며 매달려 있었다. 부족장들은 천막 안쪽에 화려하게 수놓인 비단 보료 위에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하인들은 연신 은쟁반에 향료와 차를 담아 들여오고 내갔다. 나르길레의 불씨를 지키고 있는 하인도 보였다. 그윽한 담배향이 천막 안을 가득 채웠다. 부족장은 모두 8명이었는데 산티아고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 아랍인 족장은 흰색과 황금색의 옷을 입고 비단 보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곁에는 좀 전에 그와 얘기를 나누었던 젊은 아랍인이 서 있었다. 누가 사막의 표지를 전하러 온 이방인인가? 부족장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아랍인을 쳐다보며 물었다. 접니다.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알겠네. 그런데 어째서 사막이 그대에게 표지를 드러냈단 말인가? 수세대에 걸쳐 이곳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제쳐두고 말일세. 다른 부족장이 물었다.
왜냐하면 제 두 눈은 아직 사막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너무 자주 봐서 오히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나는 만물의 정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아랍인들이 그런 것을 믿을 리 없었다. 오아시스는 중립적인 지대일세. 아무도 오아시스를 공격하지 않는다네. 또 다른 부족장이 말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냥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깊은 침묵이 천막 안을 감싸고 흘렀다. 잠시 후 족장들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랍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산티아고가 그만 나게 보겠다는 뜻을 비치자 보초가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 그는 두려워졌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괜히 낙타 몰입꾼에게 이야기한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보냈고 그 미소에 그는 마음이 놓였다. 그 노인은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만물의 언어에 친숙해져 있던 산티아고는 평화의 울림이 천막 전체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직감은 그 자리에 온 게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부족장 회의가 끝났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노인의 말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이윽고 노인이 청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무척 냉엄하고 멀게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먼 나라에 꿈을 믿는 한 남자가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려간 일이 있었네. 노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 상인들이 그를 사서 이집트로 데리고 왔었네. 그때나 지금이나 꿈을 믿는 자는 꿈을 해석할 줄도 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그렇다고 해도 언제나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는 예전에 만났던 집시 노파를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때 피라오가 꾸었던 살찐 암소와 마른 암소의 꿈을 해몽해내서 그 남자는 이집트를 흉년의 굶주림에서 구해냈지.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네. 그 역시 자네처럼 낯선 땅의 이방인이었고 나이도 자네 또래였지. 침묵이 이어졌다. 노인의 눈빛은 차가웠다. 우리는 언제나 전통을 지키고 있네. 전통이 그 시대의 이집트를 굶주림에서 구하고 이집트 백성들을 그 어느 백성보다도 풍요롭게 해주었지. 전통은 남자들이 사막을 어떻게 건너고 딸을 어떻게 시집보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전장에서는 어느 편이든 다치기 쉽고 오아시스는 양편 모두의 땅이므로 오아시스는 중립지대라고 전통에서는 말하고 있네. 노인이 말하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에서는 또한 사망의 전원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막이 가르쳐준 것들이지. 노인이 어떤 몸짓을 하자 모두들 일어섰다. 회의를 끝내려는 모양이었다. 나르길레의 불씨가 꺼졌고 보초들은 제 위치로 가서 정렬했다. 산티아고가 자리를 뜨려는데 노인이 말을 이었다. 오아시스에서는 무기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협정이 있지만 우리는 내일 그 협정을 깰 생각이야. 하루 종일 우리는 적들을 기다릴 거네. 태양이 지평선 위로 기울 때 남자들은 모든 무기를 내게 반납할 것이며 적군 10명이 죽을 때마다 자네는 금화 1개씩을 받게 될 것이네. 무기들은 전투에 나가는 일 없이는 내줄 수 없네. 무기란 사막과도 같이 변덕스러워. 쓸데없이 무기를 꺼내면 정작 필요할 땐 게으름을 피울 수 있지. 만일 내일 그것들을 쓸 일이 없게 된다면 적어도 그 무기들 중 하나는 한 사람을 위해 쓰일 거야. 바로 자네 말일세.